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쟁이 끝난다면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금요일이면은 이제 거의 종전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시장은 레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스페이스X가 주요 지수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에 불안이 있을 뻔했잖아요. 아, 이것 때문에 막 다른 것들이 수급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?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금융 환경을 완화시키면 원래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 제한적일 때, 매크로가 제한적일 때는 우리가 압박을 뭘 느끼냐면 아, 시중에 추가로 유입되는 돈이 없을 텐데, 유동성이 부족할 텐데 이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매크로가 완화되면 "오 그래 스페이스X로 가. 갈 건 가고 어차피 돈 새로 들어올 거야."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걱정을 했던 유동성 우려가 '이러다가 금리 인상을 해 버리면 어떡하지?' 에서 출발을 한 건데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은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유가가 하락을 합니다. 뭐 물론 $60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케빈 허씨를 필두로 해서 FOMC 연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거죠. 그리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말이죠. 이 전쟁이 안 끝나요. 유가가 너무 올라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계속 약간 계속 시장에 물음표를 줬거든요.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"금리 인상할 겁니다."라고 말한 적은 한 명도 없어요.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니까 그 시장이 금리 인상 프라이싱했던 거고 그리고 그 프라이싱하는 과정에서 저는 금리 인상은 솔직히 못한다고 봤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두려워했던 건 전쟁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. 계속 안 끝나니까 좀 몇 달째 계속 흥 속았지 이러고 있으니까. 근데 그게 '이번엔 다르다.' 라는 쪽으로 간다면 이제부터는 그 우려를 많이 씻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KB증권에서는 7월 중순까지 금융 환경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FOMC가 지나가면서도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잖아요. 안 할 건데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확신이 커지는 과정에서 연준이 어쩌면 "우리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 걱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" 보다는 전쟁이 끝나면 그 물가는 어쩌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? 물론 그 기대가 커지면 또 뒤통수를 맞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크로가 조금씩 우리의 압박을 좀 놔줄 수 있다. 라는 점.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도 고용 시장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했던 건데 그때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. 월드컵 특수가 굉장히 컸다. 그거 배제하면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안 좋다라는 점에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하반기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논리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런 얘기도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. 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. 물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. 이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는 뭐야? 전쟁 끝나? 그러면은 물가 안 오르겠네?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내년으로 가면은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유가를 엄청 끌어올렸잖아요. 그럼 내년에는 기저 효과라는 게 발생하죠. 작년 대비,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예.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피크아웃 전환이 되면 금리 인상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많이 경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이 뭐 연내 1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점이고요.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투자 역시 어쩌면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들이 더 돈잔치를 빚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지금 자금 조달한다고 걱정했었는데 "에이 금리 낮아질 거야. 물가 떨어지잖아."
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은 또 계속 춤을 더 출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흥국증권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에요.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석유 재고량이 너무 빠르게 소진됐다. 그러니까 그동안 비축해놨던 원유들을 호르무즈가 막혀 있는 동안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다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근데 그거를 마치 미국이 전리품처럼 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. 그래서 부담은 좀 덜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란에게 그 호르무즈의 통행료를 받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아직 손익계산서를 따지기가 쉽지만은 않아요. 그래서 유가도 $80 초반에서 딱 거기서 멈춘 것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과연 $70대, $60대를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EIA의 단기 전망에서 보더라도 연말까지 WTI 기준 $81, 지금이 $81거든요. 이게 과연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거고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탈석유 에너지 전환 노력도 계속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이 시장에 한 번씩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야, 이제 다 끝났대. 예, 불확실성 다 완화된대. 유가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진대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네, 조금 더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고민을 줄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